지금 대한민국이 에너지 비상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공공기관 차량 5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곧 2부제로 더 강화됩니다. 기름값은 리터당 2,000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991년 걸프전 이후 무려 35년 만에 벌어지고 있는 이 초유의 사태, 대체 왜 이 지경까지 온 것일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개시하면서부터입니다. 작전명 거대한 분노라 불린 이 작전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47년간 유지되어 온 중동의 안보 균형을 단숨에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맞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루 평균 80척이 오가던 이 좁은 바닷길은 순식간에 2척 수준으로 줄어들며 사실상 봉쇄되었습니다.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에서 30%가 통과하는 이 해협이 막히자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거대한 충격파가 몰아쳤습니다. 여기에 카타르까지 자국 핵심 가스 시설이 이란의 공격으로 피폭되면서 LNG 장기 공급 계약의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LNG 생산량의 약 20%가 무기한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대한민국에 이토록 치명적인 걸까요?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동산 원유의 95% 이상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LNG 역시 20% 이상을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순간 대한민국의 에너지 생명선이 끊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전쟁 발발 직후 한국 유조선 7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히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유조선 한 척에는 대한민국 하루 소비량에 맞먹는 원유가 실려 있었습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선을 돌파했고 3월 31일 기준 두바이유는 배럴당 111, 2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울 시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50원을 넘어서며 2,000원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30년 만에 석유 최고 가격제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최대 1,934원, 경유를 1,902번으로 상한을 정한 겁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가격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기 위한 비상카드를 연달아 꺼냅니다. 첫 번째가 바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입니다.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운행이 제한되는 방식으로 월요일에는 끝자리 1과 6, 화요일에는 2와 7 이런 식입니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자체, 국공립학교 등 약 1만 1,000개 기관에 소속된 120만 대의 차량입니다.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까지 예외 없이 포함되었고 상습 위반 시 징계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2011년 이후 15년 만에 부활한 이 제도는 3월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부제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정부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을 2부제, 즉 홀짝제로 한 단계 더 강화합니다. 홀수일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만, 짝수일에는 짝수인 차만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 위반 기준도 강화되어 기존 4회에서 3회 위반 시 징계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민간 차량도 전국 약 3만 개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공공기관을 방문할 때 5부제가 적용됩니다. 사실상 민간으로까지 규제의 손길이 뻗기 시작한 겁니다. 경제부 총리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25센슨 달러를 돌파하면 민간 전면 5부제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에 민간 전면 시행이 됩니다. 이 모든 조치의 배경에는 원유 자원 안보,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이 있습니다. 4단계 위기경보 체계에서 2단계 경계가 발령된 것은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3단계 심각으로 올라가면 민간 차량까지 의무적으로 5부제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석유 소비상위 50대 기업에게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출퇴근 시간 조정도 추진 중입니다. 미세먼지가 적은 날에는 석탄 발전 제한을 완화하고 정비 중인 원자력 발전소 5기에
조기 재가동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의 비축유 2250만 배럴 방출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중동 외지역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찾아내려는 노력도 한창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단기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LNG 가격은 최대 200%까지 상승하고 한국 산업 생산비는 평균 9.4%튈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가 상승은 물류비 증가로 이어져 장바구니 물가도 함께 오르게 됩니다. 성장률은 0.45%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 물가는 0.6%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생활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2에서 3주 내 전쟁을 종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법안까지 의회에서 통과시키며 맞서고 있어 전쟁의 끝이 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동 전쟁의 향방을 예측할 수 없는 지금, 대한민국의 에너지 비상은 이제 시작일 수 있습니다. 35년 만의 비상조치 앞에서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